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유튜브의 여러 채널에서 부자가 되려면 3천만원, 5천만원부터 모으라고 얘기를 해요. 우선 3천만원이든 5천만원이든 모아봐야 부자가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모아본 사람들은 꽤 있는데 1억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 주변 사례를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목적 없이 모았다가 소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친구나 동기들이 차를 산다고 해서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거나 명품을 사거나 새로운 취미에 돈을 많이 쓰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자산을 늘리는 데 관심이 적어요. 현재를 즐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자산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일단 돈을 모으시는 분들이 문제죠. 3년 뒤에 5천만 원을 모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돈이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꼭 옆에서 조언을 해주죠. 혹은 언론에서 어떤 주식이 막 올라간다는 기사를 접하죠. 처음에는 그냥 보다가 조금 올라가는 게 보이면 투자 아닌 투자를 시작해요. 이게 또 신기한 게, 처음엔 경험해 본다고 500만 원 정도 넣어요. 그러면 꼭 올라가요. 10% 정도 오르면 남은 4,500만 원을 다 안 넣은 걸 후회하면서 4,500만 원을 털어서 넣기 시작하죠. 그러면 신기하게 수익률이 확확 떨어져요. 한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 3년간 열심히 모은 돈 5천만 원 중에 1,000만 원이 날아갔죠. 일단은 투자는 위험하고 예적금이 최고라는 어르신들의 말이 생각나고, 자신이랑 투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포기하게 돼요. 혹은 옆에 친구나 동기들이 차를 사거나 해외여행을 가면서 소비를 하는데, 자신은 열심히 모았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1,000만 원을 날린 거죠. 이러면 우울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는데, 낮아진 자존감과 우울감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건 소비죠. 그리고 제가 부동산 투자를 권하면 금액도 크고 대출이자가 부담된다고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돼요.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선후배분들 10분 정도 집을 사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투자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집을 쉽게 샀어요. 왜냐? 대출이자 나가는 걸 크게 신경을 안 써요. 제가 25평 포베 형식의 집에 살고 있고, 저희 집에 한 번씩 놀러 오면 제 주거 환경을 보고 되게 부러워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고 집을 살 수 있는지 대충 계산을 해줘요. 한 달에 나가는 이자랑 관리비랑 해서 어느 정도 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면 의외로 쉽게 집을 사요. 오히려 투자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출이자 나가는 걸 손해라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 하는데, 투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 돈으로 차를 살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갈지 생각하던 사람들에게 그 돈으로 차라리 집을 사라고 하면 생각보다 쉽게 집을 샀어요.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을 모아야 하지만 5천만 원만 모으면 안 돼요. 5천만 원이 모이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해서 이론 지식을 쌓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면서 경험치도 쌓아야 돼요. 3년간 5천만 원을 모은다고 하면 1년간은 저축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2년 차에는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보면서 경험치도 쌓아가야 되죠. 뭐 한 주식이라도 국내 주식도 해보고 미국 주식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5천만 원을 다 넣어서 비싼 수업료를 내는 것보다 미리 300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하면서 수업료를 싸게 가져가는 거죠. 아니면 적금 대신 QQQ나 SCHD나 SHY, 코스피 200 ETF 같은 데 분산 투자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액수가 커지면서 동시에 관심도 커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게 돼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며, 돈을 모은 기간에도 공부와 경험을 쌓아가야 돈이 모인 다음에 제대로 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